네, 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수범의 성공 투자 방정식을 맡고 있는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이전 첫 방송 이래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리고 혹은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링크 한 분 한 분 다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채널톡 추가하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런 비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가볍게 시장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한 달간 증시가 지금 10%가량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9월 달 10% 하락한 데 이어서 10월 달도 어떻게 됐죠? 지금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와 같은 시장에서는 또 코스닥 지수가 무려 4% 이상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또 하락률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부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50달러, 60달러 부근에서 좀 맴돌고 있었는데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배럴당 90달러 부근까지도 돌파를 진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도 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2%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에너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촉발되게 된다면 고금리 기조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추석 연휴 때 진행된 부분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셧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좀 됐었죠. 자, 지금 셧다운 이슈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후에도 지금 현재 45일의 유예 기간을 지금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중순 부분에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셧다운까지 불확실성이 하나 더 끼다 보니 시장 심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우리나라만의 개별적인 이슈 부분인데요. 자, 일부 종목에서 지금 반대 매매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반대 매매 육박한 지금 현재 계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제가 지금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풀 레버리지라고 하죠. 풀 레버리지를 토대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 지금 19%의 계좌가 지금 담보 비율 부족 현상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반대 매매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일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출을 토대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반대 매매 여파로 인해서 갑작스런 급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급락장은 사실상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급락장을 요리조리 딱 피해서 매매를 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급락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 때 언제부터 적극적인 포지션을 담아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단기 반등장을 무조건 기다립니다.
자, 증시가 지속적으로 급락하고 하락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조금 반등 나오다 싶으니까 오전장에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죠? 장마감에 모두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자, 그만큼 상당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종가 기준으로 단기 반등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반등장에서 분명 1% 내지 2% 정도의 이제 시장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사는가? 그것이 이제 향후에 주도주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하락장에서 누가 덜 빠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빨리 올라오는가? 낙폭 과대주인지 아니면 뭐 조선업인지 뭐 2차 전지인지 반도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자, 이것은 물론 테슬라의 주가 5% 강세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주도주를 단기 반등장에서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정말 뭐 오늘 빠지고 내일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10%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덜컥 10%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로 봐요. 분할 매수로. 그래서 최대한의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도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단기 반등장이 출현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손실 심한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오르는 종목부터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도주를 체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종목부터 시장에서 알아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와 종목에서 더 강한 상승이 추후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9월 달, 예를 들어 8월 달까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핫했었던 로봇주들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로 급락을 하게 되죠. 자, 주도주가 이제 변경된 거예요. 이 로봇주 이외에 AI, 의료 쪽 외에 다른 종목, 다른 주도주 섹터가 반드시 시장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부터 어떻게 한다? 그 종목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요. 추가 매수라더라도 오르는 종목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단기 반등장이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 제2강 실적이 왕이다라는 부분 잠시 뒤에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오늘 2강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실적이 왕이다. 두 번째 편이죠. 두 번째 편으로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 한번 복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본, 그리고 시간,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자본력 자체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무기화해야 된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높은 성과들을 내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뭐다? 바로 가치 투자. 그죠? 혹은 가치 투자라고 하고 또 실적주
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주, 제가 계속 가치 투자, 실적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왜 가치 투자, 실적주들은 왜 시간이 내 편인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분기별로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연간별로도 지속적으로 쭉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죠. 자, 보통 가치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은 결론적으로 주가가 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적주를 무슨 3일 투자하고 5일 투자해서는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시면 분기별로도 와, 되게 좋은 기업이네 라는 시장의 공감대를 살 수도 있고요. 자, 연간별로 내년에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레포트라든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이 무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실패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턴어라운드형 기업 그리고 수주형 기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일찍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일반 기업과 성장형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건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자, 일반 기업은 7대3 비율을 기억하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성장형 기업은 20 곱하기 3 룰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기업입니다. 7대3 비율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7대3이라는 건 뭐예요? 자, 현재 실적을 비중을 70% 정도를 둬라. 자,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해서는 비중을 30%로 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7대3 비율을 기억하라라는 걸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대다수의 가치 투자 책부터 시작해서 성장주 책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미래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언급을 하셨죠. 맞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미래 실적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예를 들어 미래 분기 실적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미래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보시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형국을 맞이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사업이라는 건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한 기업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우리가 매출액 1조 원에 영업이익 2천억을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의견 하나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전망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재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현재 실적에서 나와요, 현재.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이기도 합니다. 왜? 왜 그렇죠? 이 과거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 그죠? 자산을 어떻게 읽었나? 과거에 어떻게 읽었을지가 이제 자산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최소한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기업을 찾아야겠지만 비중 자체를 너무나 높일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낮은 경우에 보통 이 이상은 보통 주가가 안 빠지는 이런 현상을 보통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죠? 안전마진.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대내적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그죠? 금리 이런 것들. 2030년에 내가 매출액 1조 원을 찍을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더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공급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캐파, 전기차를 100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가 100대라는 것을 생산했을 때 대략적인 매출액은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100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한 명도 만약에 그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내적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율, 금리, 뭐 시장에 대한 업황, 소비 심리, 그죠? 소비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고성장 담보 PER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연평균 20% 뭐 내지 30% 정도를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막 뭐 마이너스 2%도 나오고 뭐 플러스 3% 성장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20%, 30%씩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있죠. 여러분들도 투자하다 보면 이런 기업들도 하나씩 걸리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PER을 어떻게 했죠? PER을 보통 이거 우리가 퍼라고 하죠. 퍼, 주가 수익 비율. 이거를 5배 정도 줬었어요. 왜? 아, 성장이 안 나오니까. 3% 성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높은 PER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20%, 30% 성장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ER을 몇 배까지 줘야 됩니까? 10배 내지 20배까지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적도 좋아지지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2배, 3배, 4배씩 막 움직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뭘 연구한다? 실적. 그래서 제가 실적이 왕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첫 강의를 진행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무리 차트를 내가 다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평선, 이격도, 이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한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조선, 해양플란트, 그리고 우주항공, 원전 쪽 기반에서 피팅 밸브라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관이음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팅 밸브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매출액 2018년도 1200억, 1400억,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더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본격적 영업이익도 100억, 149, 162, 189. 약간 성장하긴 했지만 아주 재미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던 시기였죠. 자,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2022년부터. 자, 매출액이 1,800억 정도로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배 가까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향후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올해도 비슷합니다. 매출액 1,993억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자, 그리고 내년도에도 매출액 2,200억에 600억, 25년도에 2,400억에 790억까지 폭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죠? 굉장히 큰 성장을 거론을 합니다. 자, 2022년도에 이게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해졌고 이때부터 뭐예요? 업종에 호황이 온 거예요. 업종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LNG 선박부터 시작해서 조선 굉장히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가 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해양 플랜트, 시추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로코리아와 같은 피팅 밸브 업체의 초호황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을 점차적으로 증진시키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 얘한테 100원에 팔려고 했는데 110원에도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10원에 팔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가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 모두 다 이익률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22년도부터. 그죠? 그래서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게 되시면 현재 실적을 70%, 미래 실적을 약 30%로 보게 됐을 때에도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전 언제 투자했겠습니까? 제가 162억, 189억 이렇게 찍혔을 때에는 아직은 현재 실적이 조금 미흡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구조적인 성장이 앞으로 가능하겠구나. 앞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PER 지금 예를 들어 7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 하이로코리아는 앞으로 15배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EPS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 외적으로도 멀티플을 2배나 더 받다 보니까 이익이 순식간에 2배, 3배 더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하이로코리아 주봉 차트인데요. 자, 보게 되시면 어땠습니까? 쭉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단기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방향 찾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눌릴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주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하락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다. 자, 미래에도 장밋빛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업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3개년간 30% 정도의 이상의 배당을 하고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건 좋아요. 자,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에게 내가 번 만큼을 환원을 해줘야겠죠. 내가 100원을 벌고 내가 100원을 다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주주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줘요. 배당도 안 줍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건 다 그냥 뭐 오너의 회사인 셈이죠. 그죠? 근데 주식회사라는 거의 장점은 뭡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 명의 주주들이 있다라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똑같이 배당받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돈만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돈만 많이 벌 회사가 아니에요. 왜? 앞으로 3개년간 내가 버는 금액의 30%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2023년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대략 EPS, 주당 순이익이에요. 한 주당 얼마를 버느냐죠. 자, 4,000원 정도를 버는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4,00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나왔다고 감안해 봅시다. 그러면 30%면 대략 어느 정도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1,300원은 배당해 주겠다는 이게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25,850원입니다. 자, 그럼 배당 수익이 몇 프로? 정답 딱 나오죠. 5%. 그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의 배당을 주면서 거기까지 성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하이로코리아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피팅밸브 업체, 뭐 태광, 성광밴드 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버는 만큼 족족 여러분들 주주에게 모두 다 환원을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니까요. 자, 거기다가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거 뭐 합니까? 이거 뭐 하겠어요? 소각해야지, 소각. 그죠?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가 가진 지분 가치가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니까 주식이. 그러면 배당 수익률 5%에 연간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3%라는 것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8%, 그냥 가만히 앉아서 8%라는 이익이 알아서 올라가는 거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배당률 몇 프로예요? 2%예요, 2%. 우리나라 평균 2.5%입니다. 이 이상 주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무려 8%를 준다.
자사주 소각은 뭐가 좋아요? 배당 수익률은 아시겠지만 우리 배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 소득세 15.4%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내 지분 가치는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금은 또 내지 않습니다. 딱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만한 기업이고 상반기에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뷰노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적도 되게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70%만큼이나 중요하다. 미래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뷰노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이요. AI 의료 쪽으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루니, 뷰노, 딥노이드와 같은 기업들을 탄생시켰고 저점 대비 최소 500에서 1000%까지도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야, 이게 시가총액 1조 원 가까이 됐었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보죠. 자, 18년도에 1억, 매출액 1억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 19년도에 2억, 뭐 13억, 22억. 네, 좋아져요.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익, 영업 적자를 돌릴 만큼 지금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매출액 80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150억도 마찬가지, 240억. 야, 정말 엄청난 성장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까지 영업 적자는 지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 성장성, 물론 중요해요. 장밋빛 전방으로 쫙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예상한 구간에서 이렇게 실적 급증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고점 대비 50%, 많게는 80%, 90%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죠? 우리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메타버스 기억하시죠? 그때는 메타버스가 없으면 뭐 세상이 그냥 망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막 주가가 저점 대비 막 20배, 많게는 막 50배. 그죠? 나스닥 종목 같은 경우 50배까지도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로블록스 같은 거.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도 어떻게 됐어요?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실적만 너무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25년도까지 적자가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뷰노 차트입니다. 뷰노를 보게 되면 자, 저점 대비 쫙 잘 올라왔었어요. 예, 쫙 올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9월 7일 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69,500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빠집니다. 무려 어디까지? 34,700원까지. 고점 대비 50% 이상 이미 조정을 받았죠. 자, 유의미한 실적 반영 속도가 더딘 것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정말 시장에서는 무섭게 종목들을 매도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현재 실적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죠? 감이 오시죠? 그래서 현재 실적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것은 보다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AI 의료 쪽으로 테마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주도주로서도 쭉 올라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적, 선순환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25년도까지 기다려줄 만한 투자자들이 거의 없을 거고 2030년대는 이들이 예상하는 수천억 원의 매출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갸웃갸웃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종목은 크게 폭락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섭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밋빛 전망으로 주가만 올라가는 경우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주가가 쫙 올라가니까 이들은 자본 조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유상증자 바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올라요. 주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30% 할증한 금액으로 주식 발행할게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아직 기업 가치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주식 발행을 더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적자 기업들의 특징, 아무리 미래에 2030년에 막 수천억, 수조 원의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때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CB, 전환사채라는 거를 발행을 하겠죠. 이건 뭡니까? 보통은 제3자에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투자회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로 이제 제3자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분 자체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버니까 주주환원책에 짤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주주환원을 하죠.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죠. 근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주주환원의 힘은 실적에서 기반을 한다. 그래서 유의미한 자사주 매입도 불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장형 기업. 요거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한 종목을 살펴볼 건데 자, 20 곱하기 3 룰을 기억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대입해야 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곱하기 3은 뭐냐면 연간 매출 성장이 최소 2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 3개년 동안 혹은 올해부터 갑자기 20% 이상 성장을 했다. 그러면 향후 1년, 2년 동안도 이 매출액 2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는지를 빠르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당연히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점점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가 확 폭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하이로 코리아 말씀을 드렸죠. PER 10배 정도 받던 기업인데 갑자기 연간 20-30% 성장하는 기업으로 딱 발돋움하기 시작할 때 시장은 재평가, 리레이팅이라고 그걸 전문용어로 표현합니다. 리레이팅으로 PER을 20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목표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 수익률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적 성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 높은 밸류 부여로 주가가 2번 급등하는 거예요. 실적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한 급등. 그리고 PER 10배 받던 놈이 20배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 기업은 재룡전기라는 기업인데 자, 보세요. 매출액 400억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 재미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뻥튀기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업이익 1억 나오던 게 16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시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빠르게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소형 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두주자가 재룡전기라는 기업인데 글로벌 전력 인프라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지금 뭐 전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그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아직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수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을 대체하려는 이런 인도 같은 시장이 급격하게 또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어때요? 전기가 다 끊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압기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갑자기 뭐 쫙 공장 이동하다 갑자기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반도체 수율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북미와 인도 시장 등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소 20% 이상 계속적으로 증진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은 어떻게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냐? 자, 이거 보세요. 4,000원 정도 주가 받던 놈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7,800원, 무려 6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상향되면서 어차피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PER 멀티플 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또 폭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의 궤도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 정말 5배, 10배짜리 종목이 우리 주식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이어서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자, 아주 중요한 강의 또 HTS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HTS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 혹은 지금 엄청난 손실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톡방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 언제 대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속속들이 제가 이슈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볼 기업은 자,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경동나비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고 경동나비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자, 경동나비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경동나비엔이 주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시장을 많이 진출을 했고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는 순간부터 큰 폭으로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아직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 보일러 시장 자체가 아직 개화기 시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 임플란트가 엄청나게 종목들이 올랐듯이 경동나비엔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지금 속속들이 좀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 자, 2020년도에 매출액 8,700억에 영업이익 670억 정도 나오던 회사였는데요.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시장만큼만 보게 되면 시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때 매출액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지금 그 궤도를 달려나가기 딱 일보 직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21년도에도 매출액 1조 1천억에 영업이익 6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다가 22년도에도 약간의 정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2,800억에 영업이익 38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보일러 같은 시장은 계절성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4분기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도에 굉장히 비슷한 실적을 발표할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또 성장성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경동나비엔의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부채 비율도 지금 현재 이거 보게 되면 96%가량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업치고는 높은 부채 비율이 아닙니다. 즉 고금리 시대에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성장 궤도를 한창 달렸을 때 경동나비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5%대까지 다소 좀 감소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보게 되시면 경동나비엔 주가 주봉으로 봐야겠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2023년도 바닥을 찍은 이후에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급등을 나오기 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다시 내리막길을 좀 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조는 다시 7만 원, 8만 원 주가로 회복될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을 좀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리안리 종목은 사실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사들이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약 한 7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면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거 보시는 대로 영업이익이 1,400억, 2,400억, 1,900억, 2,000억 왔다 갔다 하지만 2,000억 정도 사이즈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분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1,500억 나왔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2천억 정도가 나오던 회사인데 지금 반기 실적만으로도 무려 3,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배당도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배당도 6%나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보셔도 되는 기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10월 달에 이제 6,000원대까지 주가를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8,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역사적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많이 횡보를 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이 정도 주가까지 회복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배당 5% 내지 6% 정도 되는 거는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안전마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의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코리안 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025년까지 고속 성장을 또 CEO가 이번에도 적극적인 또 IR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또 시진핑 방안을 토대로 또 다시 한번 또 성장 궤도를 달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색조 화장품 위주로 또 이제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 이제 크게 급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자, 근데 23년도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좀 보게 되면 23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매출액 2,200억에 영업이익 360억 정도로 작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 궤도를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게다가 내년도도 마찬가지, 내후년도도 마찬가지 좋은 호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진핑이 방안을 언제 할지는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재료까지도 같이 겸비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약 한 30% 정도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지금부터 서서히 보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평선으로 보면 21선에서 다시 반등 추세를 좀 나타나려고 지금 기회를 좀 포착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게 된다면 화장품주 중에서도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 이렇게 고공행진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눌렸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밸류를 어디까지 쳐준다 했죠? 멀티플을 최대 20배 내지 30배까지도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면서 앞으로 고평가를 다시 받을 여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제 세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20 곱하기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범의 투자 방정식 이제 1호 검색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런 실적주들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가면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2,400개 종목을 실적 분석한다는 것도 사실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활용하고 있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검색식을 좀 활용해서 실적주들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크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검색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예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내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 시간을 아끼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방정식 1호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앞으로 연간 30% 이상 성장할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런 고금리 시대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생존이 가능한 이런 검색식으로 제가 좀 대입을 해놨고 이것 외에도 CCI, 심리지표 등 단기적인 모멘텀 이슈들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좀 잘 짰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실적주를 토대로 내가 2배, 3배 내지 많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이렇게 10배거까지 가능한 기업들을 내가 최대한 저점에서 좀 잡아 나가고 싶다. 이런 좋은 기업들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재룡전기와 같은 기업들을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호 검색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거나 뭐 심리 지표가 좀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만 좋고 예를 들어서 주가는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은 심리 지표, CCI 지표까지도 모두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임도 제대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2,400개 종목 중에서 저도 오늘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약 한 4, 5개 정도의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4, 5가지의 기업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제대로 좀 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방정식 1호 검색기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9월달, 10월달 시장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1년에 보통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약 10% 정도 깨지는 달이 보통 1개월 내지 두 달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9월 달에 좀 맞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 지수는 효과적으로 잡힐 부분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금리 기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2%, 3%대까지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리데이팅, 다시 상승 구도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전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주식 투자를 다 포기해버리고 다 손절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만두시는 것은 앞으로 영영 투자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등장에 들어와서 급락장에 나가시는 것은 정말 최악의 한 수예요. 자, 주식에서는 한 가지 격언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주식을 더 모아나가실 수 있는 찬스라고 반드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생 다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꼭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부 함께 진행을 좀 해보고 싶다. 공부와 그리고 저의 투자,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브리핑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채널 링크를 한 분 한 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